네, 안녕하세요. 그램퍼스라는 회사의 김진행이라고 합니다. 거의 마지막 순서인데 가신 분도 있고 아무튼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사실 그램퍼스가 한 7년간 펼쳐왔던 그런 스토리텔링인데 사실 이 방법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운이 되게 좋아서 잘 견디고 있고 많은 게임 회사들이 고민하시고 있는 숙제나 퀘스트를 또 저희 같은 방법을 통해서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이런 질문 많이 드리고 있어요. 만나 뵙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라고 묻고 있고요. 사실 많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유동성이 좀 결여되고 펀딩이나 이런 사실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또 매출을 만들지 못하는 팀들이 사실 좀 어려운 시기인데 이 차가운 시기가 당분간은 갈 것 같다는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사실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와 또 연결이 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이런 차가운 시기를 같이 견뎌가면서 게임 개발을 하고 있고 서비스 유닛을 계속 펼쳐나가고 있는 회사고요. 저희는 사실 2014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5년에서 한 9년 사이에 설립을 했고요. 저희 회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저희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캐주얼 게임이기도 하고 앞서 이제 하이퍼 캐주얼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저희 같은 또 캐주얼 게임 중에 여성 유저가 즐기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슷한 고민인데 개발 쪽의 인프라가 항상 늘 부족했고요. 그리고 같이 고민하고 시간을 나눌 사람들이 항상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적은 인력으로 만든 게임들이 있는데 저희가 만든 게임이 첫 번째는 빙고 어드벤처라는 지금은 셧다운된 부류의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라이브가 되고 있는 쿠킹 어드벤처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 버전을 가지고 현재 한 7년 정도를 라이브로 해오고 있고요. 모바일 게임 7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처음부터 준비된 건 아니었어요. 저희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바일 게임 수준이 이제 거의 대부분 온라인 게임처럼 돼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또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게임을 올려놓고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A/B 테스팅부터 시작해서 ASO, 마켓의 상황들, 그리고 앱 아이콘의 변경, 비즈니스 모델링에 대한 검토, 적용까지 광고 수익화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부분에서 개선 오브 개선을 통해서 라이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쿠킹 어드벤처는 정확히 2017년, 지금으로부터 6년 전쯤에 출시됐던 아주 클래식한 타이틀입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요리 시뮬레이션 게임을 근간으로 하는 장르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 만든 타이틀이었고 운이 좋게도 현재까지 라이브 서비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회사를 만들었을 때는 이런 캐주얼 게임 중에서도 약간 좀 카지노 라인업을 좀 강조하는 회사였어요. 저희가 이제 소셜 카지노라는 그 장르가 굉장히 좀 라이징하고 있었고 저희는 그걸 이제 좀 비틀어서 이제 캐주얼 카지노라는 말을 가지고 서비스를 준비하다가 아주 큰 낭패를 봤던 그런 참패를 봤던 그런 아픈 경험도 있습니다. 당시에 첫 번째 만들었던 이제 빙고 어드벤처라는 타이틀이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다운로드 기반으로 전개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UAC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비용을 거두게 되면서 저희가 사실 좀 힘든 시간을 많이 겪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얻게 됐던 약간의 진리가 있는데 미국에서 사실 빙고는 카지노 장르에 속합니다. 사실 이 카지노 장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좀 고알프나 알프다우가 굉장히 높은 게임으로 알려져 있는데 빙고 같은 게임들은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유저들이 즐기고 있었고 결국 저희도 이 게임 시장에 침투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런 견고한 벽을 깨지 못했어요.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기는 강자가 굳건한 시장에서 디테일을 작게 살리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크게 패착 포인트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르에 대한 선택은 저희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옆에 나와 있는 이제 데이터 AI 쪽에 그런 데이터를 보시면 전체 다운로드 비중에서 0.15% 정도 되는 이 빙고 시장이 전체 매출 시장에서는 0.87%의 매출을 가져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각자 게임을 개발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트렌드 리포트를 많이 보실 텐데 결과적으로 다운로드가 적게 발생하고 많은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니치 시장을 침투하는 것도 가장 강력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빙고 게임을 처참하게 실패를 하고 저희가 두 번째 타이틀을 준비해야지라고 생각할 무렵에 사실 많은 회사들이 겪게 되는 아주
혹독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뭐 투자가 날아가고 불발되고 그리고 스튜디오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사실 경영자로서는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살기 위한 방법으로 정리를 하게 되죠. 결국 거기서 저희는 많은 상처를 입고 조금씩 더 단단해질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게임이 사실 지금의 게임은 아니었고 지금의 게임이 이제 요리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면 그 안에서 굉장히 부족했던 게임으로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이 출시라는 거를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밀리면 밀릴수록 비용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씩 다듬어서 게임을 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저희 손을 잡아줬던 이 플랫폼이 바로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뭐 구글이나 애플 플랫폼은 너무나 잘 아실 테고 최근에 뭐 스팀 플랫폼도 너무나 유명해져서 PC를 기반으로 한 게임 회사들이 많은 접근을 하고 있고 많은 인디게임 디벨로퍼들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페이스북은 굉장히 생소했던 플랫폼입니다. 여기 플랫폼에서 당시에 이제 아케이드, 뭐 게임룸 이런 플랫폼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이제 웹하고 이 모바일 버전을 같이 준비하는 서비스로 스펙을 잡게 되고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통해서 준비를 하다가 이번에는 북미보다는 조금 더 우리 게임을 많이 봐줄 수 있는 그런 유저 베이스로 선택을 해서 그리고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을 좀 진단을 해서 일단 직접적으로 북미를 가는 것보다는 비어있는 장르가 있는 동남아시아를 먼저 가게 됩니다. 사실 이 같은 선택은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았어요. 북미 쪽은 마케팅 비용이 엄청나게 고비용이었고 결국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어떤 아트웍이나 그리고 게임성 그리고 장르를 따졌을 때 동남아 유저들의 기반으로 해서 한번 나가보면 비어있는 어떤 장르나 이런 타겟에서 맞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테크런치에 이런 기사가 나가요. 사실 오피셜리하게 이제 아케이드라는 게임이 공식적인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게임룸이라는 어떤 타이틀로 붙게 되고 게임룸은 여러 가지로 이제 의미가 컸던 한 6년간 서비스됐던 플랫폼인데 이 게임은 이제 유니티 빌드에서 곧바로 익스포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었고 그리고 유저 베이스를 이제 PC에서 워킹하면서 다양하게 모바일 게임만이 경쟁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가 모바일과 PC를 같은 게임 유저로서 접근시킬 수 있는 강력한 플랫폼으로 하나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게임에서 한 4년에서 5년 정도를 서비스를 했고요. 현재 지금 게임룸은 셧다운 되어 있습니다. 뭐 많은 전략적인 수정이 있었죠. 메타라고 바뀌면서 여러분들 아시고 있는 이제 VR이나 AR 쪽으로 집중하는 선택을 하게 됐고 사실 게임룸이 셧다운되면서 게임 서비스가 닫힌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후속타로 가고 있는 클라우드 게이밍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게임도 자연스럽게 이런 플랫폼의 흐름을 타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동을 해서 유저들이 끊긴 형상은 거의 없었어요. 유저들이 아예 자연스럽게 이동을 했고 플랫폼이 바뀌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저의 이동도 자연스러웠던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었던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DNA는 한 10여 년간 이런 요리 게임을 기반으로 했던 클래식하죠. 이런 요리 게임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을 했던 분들이 모여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컨텐츠나 비즈니스 모델링에 대해서 개발 인력이 좀 저는 탁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한 20-30개의 요리 게임이 글로벌로 나오고 있고요. 그 안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유니크한 일인데 저희 회사가 만든 어떤 게임이나 결론적으로 이런 게임의 알고리즘 그리고 게임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재미라는 요소가 유저들과 호흡하는데 크게 낯설지 않았다. 바로 그런 점에서는 저희 회사의 DNA가 굉장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게임 디벨로퍼 쪽이나 혹은 뭐 게임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회사의 DNA가 무엇인지는 한 번씩 좀 생각을 해보고 접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출시한 동남아 9개 국가에서 사실 좀 뜻밖의 성과를 얻게 됩니다. 사실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그때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식당 4개에 있는 클라이언트 버전으로 웹 버전과 모바일 버전을 출시했을 때 사실 좀 놀랐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매출을 생각하고 있어요. 한 날 매출이 한 550불이 나왔고 두 번째 매출이 한 1300불이 넘어가는 걸 보면서 이쪽으로 최대한 집중을 해서 저희가 평생 이것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여러분들 만들고 계신 게임이 많은데 지금 즐기고 있는 게임들도 많은데 well made 게임이란 말 많이 들으시죠? 뭐 웹진이나 뭐 매체 통해서 많이 듣게 되는데 사실 well made 게임이 무엇일까라고 경쟁력 있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약간 치열한 경쟁으로 약간 혁신적으로 연마된 게임. 사실 많은 회사들이 게임을 만들기 위한 시간과 돈을 투여합니다. 근데 얼마만큼 개발을 해야 맞는 게임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사실 앞서 설명해 주셨던 하이퍼 캐주얼은 뭐 제가 듣기로는 막 며칠 만에 나오는 게임들도 있고 뭐 몇 달 그리고 몇 주 뭐 이렇게 나오지만 많은 회사들이 만드는 게임들이 각자의 스타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원래는 기존으로는 그랬습니다. 한 2년 정도 개발을 해서 한 10년 이상 갈 수 있는 게임 만들자라는 게 목표였고요. 최근에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러한 수준이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후속작들도 다 2년이 넘어갔습니다. 사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눈높이를 어디까지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외국에서 사실 이런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마블 스냅이라는 게임 혹시 즐기고 계신 분이 있나요? 네, 한 5분 정도 보이는데 굉장히 놀라운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블리자드 멤버 한 20명 정도가 2018년 겨울에 나가서 만든 회사가 있어요. 세컨디너라는 미국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설립을 하면서 사실 중국계 자본인 네디즈로부터 약 300억의 시드 펀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 하프 정도 되는 자금을 가지고 마블이랑 계약을 해요. 마블도 사실 뜻이 있었겠죠. 돈만 가지고 계약을 하는 회사는 아니었고 이 팀이 사실 하스스톤을 개발했던 개발진이기 때문에 이 IP를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확히 4년 정도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올해 9월 말에 소프트 런칭을 하고 마켓에서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지금 다운로드가 한 1천만 정도 다운로드를 펼쳤고요.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매출 수익이 약 200억 정도씩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4년이라는 개발 시간 동안 카드 콜렉팅 게임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사실 많은 회사들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뭘 하냐고 물어보는 회사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너희 회사 괜찮아? 하지만 이쪽 팀들은 사실 블리자드 게임 공식을 많이 알고 그리고 이제 펀딩을 받으면서 많은 걸 느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마블이라는 슈퍼 IP, 슈퍼 메가 IP를 가지고 다룰 수 있는 그런 힘을 느낀 것 같고 그런 인고의 시간을 거치면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즐길 수 있는 하이퍼 퀄리티의 게임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이 게임이 앞으로 차세대를 잇는 e스포츠의 가장 강력한 프로덕트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그런 게임 하나하나들도 시간과 들인 공을 절대 시장에서 놓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95점짜리 게임을 내는 것보다 당연히 100점짜리가 좋지만 그 5점을 올리기 위한 시간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이 마블 스냅을 만든 세컨디너 팀들이 바로 그런 점을 잘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이론적인 배경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래 만들고 좀 길들여서 적용을 해보자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카피 게임이 너무 포화 상태고 게임 트렌드 굉장히 빠릅니다. 아까 이제 설명 주셨던 하이퍼 캐주얼도 진짜 빠른 세상이지만 하이퍼 캐주얼뿐만이 아니라 게임 섹터가 전반적으로 트렌드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1년만 지나가도 정말 놓치기 힘들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런 게임이 과연 나오는 것인가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또 다음 요소로는 또 유명한 IP나 트리플 S급 게임이 나오더라도 시장에서 실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웃기죠? 아니 이렇게 좋은 IP를 가지고 이렇게 좋은 타이틀을 냈는데 왜 먹히지 않지? 사실 이 복합예술이나 이런 엔터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많은 변수들이 작용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바로 집중이라는 건데요. 기억에 남는 게임 하나를 만들어 볼 때 있어서의 방식입니다. 저희는 사실 설립 때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평생 하나만 할 수 있냐? 개발자 인터뷰에서도 많이 물어보고요. 사업실에서도 항상 되묻고 워크숍이나 타운홀 미팅에서도 얘기 나오는 방식인데 사실 이런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평생 하나만 한다는 거. 항상 지겨워하죠. 개발자들은 사실 2년만 같은 거 해도 막 다른 거 해보려고 하고 있고 막 진짜 한 회사에서 진짜 3년 이상 있는 사람들을 찾기 너무 힘듭니다. 물론 저희 시드 멤버들은 결론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같이 개발에 참여하고 설립 때부터 있었던 분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중간에 들어오셨다가 이탈한 멤버들은 많이 있지만 초기 멤버들은 계속해서 이 평생 하나만 가지고 평생 하나의 장르를 판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온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아도 어떤 얘기인지 다 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만들고 싶었던 게임은 이런 게임이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굉장히 섹시하고 굉장히 파워풀하며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재미있어 보이는 게임이었죠. 사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은 이렇게 많은 좋은 요소들을 담지 못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만들었던 게임들은 이게 약간 좀 거창한데 원래는 여기에 옛날 차가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제네시스를 보면서 이런 거 만들었나 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사업실에서 봤을 때 북미 타겟이나 해외를 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변수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 현대에서 만든 그랜저를 아제라라는 이제 미국식 차로 개발한 거죠. 사실 이런 요소들이 게임 회사에서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트톤이나 개발 능력들은 분명히 글로벌 시장에 누구보다도 견주어서 손색이 없을 정도의 팀 멤버였지만 결론적으로 프로덕트 라인을 봤을 때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핵심적으로 나가야 될 국가나 지역에서 워킹되는 피처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게임의 핵심 국가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인데 미국이라는 이유는 바로 캐주얼 게임의 핵심 국가이자 메가 유저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국가라는 거죠. 돈을 잘 쓰기도 하고요. 이런 유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희는 좀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사실 이 미국 시장을 침투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빙고 어드벤처는 굉장히 참패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출발했던 이 쿠킹 어드벤처도 현재 이 시점까지도 미국 시장의 유저를 잡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노력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램버스의 초창기부터의 플랫폼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에이싱크라고 하는 멀티 스크린에 대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모바일 게임만 준비하는 회사와 그리고 같은 모바일 게임 빌드를 PC 버전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PC 버전으로 만들어서 또 다른 스크린으로 같이 진화시키는 모델에 대해서는 다른 그 어떤 회사보다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임들도 기본적으로 PC 플랫폼과 모바일 플랫폼을 동시에 가동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게 준비가 안 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HTML5라든지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의 접근을 편하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튜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전략으로 가장 근접하게 호흡된 플랫폼이 바로 페이스북 게임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메타가 굉장히 이제 호라이즌 월드 같은 VR 컨텐츠나 이런 메타버스 같은 걸로 컨텐츠 플랫폼 전략을 수정하면서 사실 게임 플랫폼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지만 사실 진리는 페이스북이라는 메타 플랫폼에는 수많은 글로벌 유저들이 있고 이 글로벌 유저들에게 접근을 시킬 수 있는 컨텐츠를 정말 적재적소에 맞춰 본다면 작은 스타트업으로서도 할 수 있는 어떤 가장 큰 무기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빙고 어드벤처 만들 때부터 아래 그 아이콘 보이시죠? 페이스북 버전과 그리고 모바일 버전을 같이 준비하고 또 진행을 하면서 사실 쿠킹 어드벤처도 이런 플랫폼 간의 에이싱크를 자연스럽게 이동을 시켜서 유저들이 이동할 때는 모바일로 즐기고 또 집이나 독서실이나 학교에서는 PC로 즐기는 버전 그게 이제 지금의 클라우드 버전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플랫폼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굉장히 잘 흡수하고 있으며 그런 플랫폼에 있는 유저들을 항상 케어하고 이들을 저희 유저 베이스에서 녹여끔 하기 위한 전략을 바로 이런 플랫폼 전략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쿠킹 어드벤처는 라이브가 지금 한 글로벌이 이제 6년에서 7년차 가고 있고요. 한국도 이제 5년에서 6년차로 가고 있는 굉장히 클래식한 게임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캔버스 앱과 그리고 클라우드 게이밍이라는 PC 플랫폼을 바탕으로 전개를 하고 있고요. 모바일 플랫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구글과 애플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임들을 만들면서 얻게 되는 데이터를 좀 설명드리자면 저희는 전체적으로 2017년에 이 게임을 베타 오픈을 시작했고요. 18년부터 라이브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서 현재까지 다운로드는 약 2,500만 정도 만들었습니다. PC 플랫폼에서 한 1,000만 정도를 만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모바일 플랫폼에서 한 1,500만 정도 만들었고 저희가 개발된 엔진은 유니티와 웹GL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매출 수준은 조금씩 개선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 2개 게임을 바탕으로 해서 월 단위로 한 6억 정도씩 벌고 있어요. 이 게임으로 저희가 아주 소중한 R&D를 하고 소중한 신작들을 개발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또 마케팅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데이터를 까보면은 저희가 지금 가장 강력하게 보이고 있는 유저 베이스가 다음과 같은 나라들입니다. 일단 아시아 베이스로는 중국과 일본에서 좀 유저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유저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필리핀과 동남아, 일본, 미국 이런 순으로 유저 베이스가 가져가고 있고
저희가 누적 매출액으로는 여기 좀 흐릿해서 안 나오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한 300억 정도 이상의 매출을 거뒀습니다. 이게 뭐 작다면 작은 매출이지만 뭐 적다면 적은 매출이겠죠. 근데 저희가 이 단일 게임으로 여성 유저를 바탕으로 한 클래식한 이 요리 게임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전개하는 데는 분명히 가장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매출원이었고요. 이런 매출원을 지금도 계속해서 튜닝을 하고 결국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게임의 유지 보수를 하고 운영을 하고 마케팅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사업적인 엣지를 계속 넣는 작업들을 계속 해서 현재까지 모델이 된 것 같습니다. 잠깐 스킵을 할게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소규모 개발사가 사실 움직이는 방법들 중에서 사실 플랫폼 전략과 그리고 유저의 그런 틀을 깨지 않는 전략들을 다각화시켜서 계속해서 좀 튜닝을 계속 시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초기에 저희가 만들었던 쿠킹 어드벤처의 아트웍입니다. 사실 보면은 이제 약간 중국 게임 같기도 하고요. 뭐 동남아에서 약간 좀 후진국 게임 같기도 한데 사실 이런 게임들을 현재 버전으로 계속해서 튜닝을 시켜보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의 메인 시장인 북미나 유럽 시장을 가보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 개선을 계속 취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개발팀과 사업실 간에 약간 온라인이 잘 되는 쪽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러한 튜닝 작업들을 통해서 게임이 7년의 역사 동안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굉장히 트렌드에 앞서서 있는 그런 게임에서 차용할 수 있는 기술들은 좀 많이 넣어서 매출을 이제 뭐 대폭 성장시키진 힘들겠지만 소폭으로 조금씩 올려보고 있는 그런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좀 설명드릴 게 많은데 한국 개발사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한국 버전에 대해서는 이제 마이리틀 셰프라는 별도의 클라이언트를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 글로벌 서비스를 먼저 전개하면서 사실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이런 게임을 하는 유저가 있나라는 할 정도로 저희는 좀 한국 시장에 좀 비관적이었습니다. 근데 운이 좋게도 좋은 퍼블리셔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한국 서비스를 열게 됐고 지금 현재는 사실 한국 서비스를 저희가 직접 다 라이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누적으로는 약 220만 정도 다운로드를 펼쳤고요. 현재 DAU도 한 5만에서 6만 정도가 나오고 있는 한국 버전인데 일단 저희가 한국 개발사기 때문에 한국 유저로서 좀 더 많은 다양한 트래킹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 유저들에게 좀 더 다양한 잔재미를 주기 위해서 뭐 다음과 같은 크리에이터들과의 좀 시너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뭐 신인 가수들과의 어떤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저희가 이런 걸 전개하다가 연이 되고 좀 인연이 깊어지면 뭐 공식 모델을 통해서도 한번 이런 접근을 해보고 있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성들을 위한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남성 게이머들에 대해서는 웹툰이나 이런 남성 게임들이 많이 몰려있는 쪽에 광고를 하면 결론적으로 그런 유저들을 모을 수 있지만 저희 같은 여성 유저들이 한 85% 이상 즐기고 있는 이런 게임들은 굉장히 여성 유저들이 많이 퍼져 있어요.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이 여성분들이 좀 계신데 하루에 막 4-5시간 캔디 크러쉬 사가 하더라도 자기 게이머 아니라고 말하고 도망갑니다. 사실 그 정도로 좀 여성 게이머들이 많이 파편화되어 있고 그런 파편화된 유저들을 잡기 위해서 저희는 약간 여성들을 위한 브랜드들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플랫폼들과의 제휴를 계속해서 했었고 결국 이런 마케팅 활동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글로벌에서도 작은 도전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다양한 그런 채널의 어떤 힘을 통해서 많은 행사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런 게임을 통해서 많은 유저들에게 저희 접점을 늘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결과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이번에 올 여름에 진행한 건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도 이제 다양한 팬들을 좀 만나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5년, 6년 동안 서비스를 했던 게임인데 사실 한 번도 유저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좀 슬픈 현실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작은 회사들이 아마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런 유저들을 또 만나다 보면 굉장히 또 재밌는 경험을 또 얻게 됐습니다. 결국 이런 유저들과의 호흡을 하면서 그동안 그들은 어떻게 게임을 즐겨왔는지도 좀 듣게 됐고요. 그리고 이런 오프라인 행사들이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글로벌에서도 선보일 수 있는 자리에서 나가서 좀 알릴 수 있는 접점 확대를 통해서는 저희가 좀 끊임없이 호흡을 가다듬어 볼 예정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은 유저를 만날 수 있는 일단 플랫폼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최대한 그 플랫폼을 써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선 포인트를 저희는 항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BM적인 개선, 그리고 ASO적인 개선,
그리고 UI, UX적인 개선, 그리고 초기 동선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저희는 항상 보고 있고요. 특히 이 중에서 BM에 대한 개선과 그리고 FTU에 관련된 초기 동선 확보에 대한 순환 고리를 좀 상세하게 만들어내는 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개발하시는데 조금 더 시간적인 부분을 많이 쓰셔가지고 개선을 하는 게 저는 무조건 오랫동안 성장을 시킬 수 있는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치열하게 개선하면서 사실 집요하게 찾는 것도 당연한 요소겠죠. 저희는 이런 행동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그 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음의 준비는 저희가 이제 웹3라는 어떤 플랫폼을 좀 보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웹2냐 웹3냐가 중요한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웹3라는 점은 저희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구글이나 애플처럼 하나의 플랫폼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결국 여기도 이제 웹3 회사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게임 회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되물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는 왜 웹3 게임 만드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결론적으로 많은 프로젝트에 관련된 미트업들을 나가보면서 소개를 많이 받고 계속 대화를 해보지만 웹3 게임을 왜 만드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뚜렷한 답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기존의 웹3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을 아마 많이 듣기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게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게임워크 있으면 이 게임 좀 많이 들어보셨죠? 엑시 인피니티. 혹시 엑시 인피니티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한 10분들이 손을 드는데 엑시 인피니티는 굉장히 이 게임이라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뭐 게임 섹터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족적을 많이 남긴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현재 봤을 때는 좀 많이 참패했던 장르이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한 2년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만들어낸 하나의 게임 플랫폼이었어요. 유저 베이스로 보면은 한 275만 명까지 이 게임을 즐겼고요. 결론적으로 이 게임 팀이 사실 동남아를 기반으로 뭐 베트남이나 태국 그리고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는 회사지만 그건 최근 일이고요. 동남아 기반으로 이 게임을 개발하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동남아 유저들을 흡수했습니다. 사실 돈이 되는 게임이라고 말하는 P2E 버전의 거의 핵심 서비스 유닛들을 다 담고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단일 최대 웹3 게임으로 보고 있는데 이 게임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은 현재 좀 차기작으로 많이 몰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사실 그 메인 시스템인 로닌 네트워크가 좀 해킹 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이제 이런 기업에서 출금 이슈가 발생하면서 P2E 기본적인 신규 유저의 확보가 안 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토큰이나 코인의 하락 시세를 모두가 다 데미지를 입었던 그런 게임입니다. 저희는 이 게임을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게임을 즐기는 유저는 과연 게임 유저인가? 투자자인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텐데 게임 유저와 투자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게임 유저는 우리가 게임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투자자 관점에서는 사실 돈이 되는 어떤 시스템적인 엣지를 살리기 위해서 혹은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쌀먹이라는 말도 있고 소위 말해서 돈을 벌어서 인위적인 생활을 하게끔 하기 위한 어떤 타이틀로 전 보고 있었는데 이 게임을 저희가 좀 많이 관찰했을 때 좀 재밌는 결론을 얻게 됐어요. 이 게임을 즐겼던 최대 액티브 유저는 275만 명이었습니다. 275만 명의 유저는 아마 여기 앞에 있다면 굉장히 많은 숫자일 거예요. 온라인 게임이든 모바일 게임이든 275만 명의 MAU를 가지고 있다는 게임 액티브 유저로서는 저는 굉장히 놀라운 숫자라고 보여지는데 이 게임이 이제 로닌 네트워크가 몰락하게 되고 사실 다양하게 이제 해킹 사고가 터지면서 DF 시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점점 유저가 잃게 됐고요. 결국 275만 명의 유저가 어디로 갔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뭐 DF을 볼 수 있는 DM 레이더나 DM 리스트 오브 같은 사이트에서 검색을 했을 때 사실 그 어떤 게임으로도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떤 A 게임이 굉장히 이제 운영에 대한 미숙함이나 해킹 이슈가 발생을 한다면 분명히 그런 비슷한 장르로의 게임어였다면 이동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모 MMORPG가 사고가 있었을 때 다른 MMORPG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게임 유저들은 바로 그렇게 풍선 효과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A라는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B 주식을 사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자산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결국 이 게임을 즐겼던 275만 명의 유저들은 대부분 게이머가 아니었다는 데 진리를 얻게 됐어요.
저희가 사실 이런 웹3 플랫폼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보고 있는 이유도 언젠가는 웹3라는 이 플랫폼에서 사실 유저들은 웹2냐 웹3냐에 대한 말을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게임을 그냥 하면 되죠. 근데 사실 웹3라는 말은 투자자나 일반적으로 이제 새로운 트렌드를 읽어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키워드일 뿐이에요. 저희도 이제 거기서 이제 기인을 해가지고 저희의 이제 레거시 게임을 이동시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좀 호기심 있게 바라봤고요. 언젠가는 게임 유저가 들어온다면 그 언젠가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고 있다면 재미있는 결론을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그 스카이마비스라는 게임 회사에는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뭐 안데르센 호로이츠라는 그런 회사에서도 투자를 했고요. 그런 쪽으로 차기작을 선보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준비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투자자로서의 사람들은 나갔지만 다시 게이머들의 어떤 선택을 받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기존에 웹2 게임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어떤 한계가 있으셨나요? 웹3 게임을 한다는 이유에서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웹2 게임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웹2 게임 지금도 너무 잘 굴러가고 있고요. 웹2냐 웹3냐는 말보다는 기존에 있는 게임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웹2냐 웹3냐에 대한 문제를 바라봤을 때 저희는 사실 여러 가지 키워드를 좀 찾을 수 있었어요. 기존의 웹2 게임은 모바일 게임과 PC 게임에서 전개됐던 그런 기존 게임 섹터에서 비즈니스라 봤을 때는 웹3라고 바라보는 오른쪽 섹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자산화, 그리고 인센티브, 그리고 커뮤니티, 그리고 이코시스템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기존 게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기존 게이머들이 시간과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런 점을 부각시켜 주면은 유저들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데서 좀 착안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웹3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램퍼스가 사실 웹3로 준비를 하게 되면 사실 게임 콘텐츠를 매개체로 해서 연결시킬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요리 게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맛집이나 배달 그리고 미디어 채널에서의 어떤 전략적인 시너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됐고요.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이런 채널을 바탕으로 한 브랜딩과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2.5년간 국내 서비스에 직접 서비스를 전개하면서 약간 코프로모션이나 콜라보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한 50여 개 정도의 파트너들과 일을 했었고요. 그 중에 이제 저희한테 인상 깊었던 그런 클라이언트 파트너가 이제 커머스로는 이마트24나 뭐 오뚜기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의 어떤 니즈 포인트를 바탕으로 현재 지금 웹3 플랫폼으로 전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게임은 이름이 일단 노마인 메타랜드라는 게임이고요. 저희의 레거시 게임을 조금 더 튜닝해가지고 이 게임의 본진을 좀 찾기 위해서 커스터마이징을 좀 해보고 있고 이 게임의 마이크로 사이트는 노마닷랜드라는 사이트에서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백서가 아마 다음 연도 초에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담는 버전은 단순히 웹3 게임으로 트랜잭션을 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게임을 바탕으로 브랜딩할 수 있는 서비스 공간 그리고 플랫폼까지에 대한 고민을 게임과 브랜드 그리고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조금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연장선 상에는 사실 하나의 그 관통하는 단어가 바로 여성이라는 데 있고요. 저희가 기존의 여성 게이머들에게 호흡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같이 담아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지는 이 바로 크리에이티브들이 저희가 한 2년간 준비했던 국내 버전에서 다양한 파트너들과 했던 전략적인 시너지 그리고 이제 콜라보레이션의 일부 모습을 좀 붙여본 건데요. 이거 말고도 너무 많더라고요. 제휴를 좀 저희가 많이 한 게임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국이나 글로벌에서 6주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파트너들과 함께 시너지를 펼쳐봤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브랜딩과 커머스 플랫폼 그리고 프로덕트 라인으로 좀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토큰과 코인, NFT 이야기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진정성 있는 유저들이 모여있는 약간 게임 서비스를 찾아보자라는 거였고요. 단순한 게임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거버넌스 토큰을 매개체로 던진다면 사실 큰 의미는 없는 플랫폼이 될 거기 때문에 저희는 게임과 커뮤니티 그리고 브랜드를 하나로 묶어서 지금은 독립적인 개별체로 프로덕트 라인이 구성되어 있지만 저희가 유저 베이스나 그리고 핵심적인 가치를 하나의
트랙으로 좀 몰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탄생한 바로 플랫폼이 지난달에 오픈한 이마트와 같이 협력을 한 이버스라는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게임 회사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이제 메타 서비스를 좀 진화시키면서 하나하나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좀 찾고 있고요. 그런 이버스 플랫폼에서의 그런 서비스 광고를 같이 보시면서 얘기 듣겠습니다. 게임으로 놀고 커피 벌고 게임으로 놀고 도시락 벌고 널 위해 있어 어디든 이제 핸드폰만으로도 놀아보러 직접 만들어본 커피나 도시락 이마트 24에서 먹을 수 있는 기막힌 일상 속에 놀아볼까 게임으로 놀고 이마트 24 쿠폰으로 쓰자. 나랑 같이 놀아볼래? 이 앱은 현재 지금 이마트24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저희가 개발한 이버스 앱으로 변환돼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그런 서비스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재미있는 그 숫자를 만나게 됐는데 저희가 전체 유저의 현재 지금 75%가 저희가 만든 미니게임을 즐기고 있고요. 그리고 미니게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베네핏 쿠폰들이 있습니다. 쿠폰을 통해서 다시 이마트24에 오프라인으로 갈 수 있는 인원들이 정해져 있는데 하루에 5,000명 이상 정도가 매장으로 다시 가는 어떤 통계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런 데이터는 기존의 커머스에서는 사실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재미있는 데이터고요. 결론적으로 저희는 게임 회사로 출발을 했지만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플랫폼을 건설하고 다양한 이버스 캠페인을 펼치면서 이런 메타 서비스까지의 진화를 시키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회사들의 갈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여성과 캐주얼이라는 중심에서 항상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코시스템은 다양한 또 웹3 파트너들과 전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다른 웹3 프로젝트와는 달리 저희는 이런 F&B 파트너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로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내 기반으로 된 그런 파트너들이 우선이지만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동남아나 그리고 북미권에 있는 F&B 파트너들을 넣어서 FMCG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넣어서 전체적인 메가 플랫폼을 만드는데 좀 고민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요약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진행한 어떤 내용들이 좀 약간 정신이 없는 내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목표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 사실 어딘지, 타겟 시장이 어딘지, 플랫폼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보시고요. 그리고 후회 항상 덜할 때 게임 내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게임이든 플랫폼이든 시간과 돈이 물론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고민을 아껴서 그리고 프로덕트 라인에 담아서 최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때 그리고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때까지 끈기 있게 보다가 출시를 하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일단 좀 집요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플랫폼들에서 게임 내는 회사들이 끈기가 있더라도 좀 집요함이 부족해서 금방 포기하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도 많이 봤는데 뭐 저희 같은 회사들도 6, 7년간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딘가에는 우리 게임이나 우리 프로덕트 라인을 좋아해주고 흡수하는 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끈기 있게 집요하게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세상에는 사실 많은 플랫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뭐 메타도 있고요, 스팀도 있고 오늘 설명이 나왔던 아마존이나 윈도우 스토어도 굉장히 좋은 파트너죠. 그리고 뭐 페이스북 같은 버전이나 그리고 모바게 그리고 라인, 스위치 그리고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웹3도 하나의 플랫폼으로 봤을 때 확장 방향이 충분히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에서 항상 고민할 수 있는 타이틀을 항상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리텐션인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많은 웹 서비스나 그리고 여러분들 쓰고 있는 게임들이 D 플러스 365일이 되면은 리텐션 레이트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다 1%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특히 게임은 더 그렇습니다. 뭐 하이퍼던 캐주얼이던 MMO던 조금씩의 차이는 보이겠지만 이 숫자를 조금씩 덜 떨어뜨리게 만든다면 이 곡선을 좀 더 완만하게 슬로우 다운을 시킨다면 굉장히 많은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의 유저들이 결론적으로는 남아있는 유저들을 가지고 이제 레비뉴를 만드는 거고 결국 그 유저들 바탕으로 해서 돌아가는 게임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곡선을 굉장하게 슬로우 다운으로 떨어뜨리는 점, 이 점에 대해서 리텐션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분석하고 가다듬으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이제 IP의 활용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가지 않았는데 IP를 쓴다고 하는 거는 전 약간 좀 많은 변수를 좀 요행해서 쓰는 것 같고요. 앞서 설명드린 요인들 다 체크하고 넘어갔을 때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지적재산권이라는 IP입니다. 마블 스냅도 마블에 굉장히 좋은 IP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후속타로 개발하는 게임들도 이제 BTS라는 타이니탄 캐릭터를 활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아시고 있는 이런 게임 회사들과 협력을 하는 IP들은 최근에 뭐 웹툰도 있고 영화도 있고 이런 캐릭터 비즈니스에서 많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저희도 이제 7년간의 여정을 펼치면서 알게 된 어떤 진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을 좀 명확하게 보고, 그리고 후회할 때 제일 적을 때 내는 거, 그리고 이제 끈기나 집념을 가지고 사실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확장을 고민하는 거. 앞서 설명드렸지만 웹2냐 웹3냐에 대한 질문은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저들은 어딘가 다 있고요. 유저는 웹2냐 웹3냐에 대해서 게임을 플레이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확장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게임 본질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됐을 때 이제 자사의 DNA가 잡혔다는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나더 타이틀로 하나의 어떤 지적 재산권을 넣어서 조금 더 다양한 유저를 만나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여전히 북미 타이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캐주얼 게임이 북미로 가야지만, 북미에서 좋은 성과를 얻어야지만 더 큰 게임 유저들을 만나볼 수 있고 더 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떤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차기작도 이런 북미에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게임의 트레일러 영상 같이 보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Like a criminal undercover, don't pop like trouble, breaking into your heart like that. Cool shade stunner, yeah, owe it all to my mother. Hot like summer, yeah, making you sweat like that. Break it down. Oh, when I look in the mirror, I'm not too hard to do. I got the superstar glow, so the first step right left to my beat. I like the moon rock with me, baby. Know that I got the heat. Let me show you just talk this shit. Side step right left to my beat. Get it, let it roll. Get it, let it roll. 네, 이 게임은 내년에 아마 글로벌에 출시될 수 있는 쿠킹 어드벤처의 엔진을 바탕으로 한 요리 시뮬레이션 게임이고요. 현재 저희는 다양한 게임 플레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알고리즘을 계속 고도화시키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좋은 프로덕트 라인을 만들기 위한 일단 멤버들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좋은 분들 있으면 항상 추천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저희가 쿠킹 어드벤처를 바탕으로 해서 약 7년간 펼쳐왔던 그런 스토리 라인업들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게임 사업 영위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기억에 남는 노마라는 주인공을 바탕으로 해서 게임과 그리고 메타 서비스로의 연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만나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